등급이죠. DCT도 고민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고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아. 무조건 수동. 무조건 수동? 네. 왜죠? 네. 연료에 대한 질문이죠.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넣고 계신지. 아, 저 일반유 넣고 신나게 조지고 있습니다. 아, 일반유 넣고. 네. 왜냐, 난 반납할 거니까. 그렇죠.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혹시 고급유 넣어보신 적은 혹시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네. 네. 아, 궁금하죠. 그러면 일반유만 넣었을 때 혹시 문제가 좀 뭐 노킹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나요? 생각하시면 실제로 타면 물론 이제 정속 주행하고 하면은 그렇게 타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한 번도 정속 주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차주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대에서 너무 차를 재미나게 만든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의 잘못이죠. 그렇죠. 아, 네. 바로 이 문구죠.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튜닝이잖아요. 이게 앙방텍스 뭐죠 이게? 나르디. 나르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근데 어쨌거나 뭐 보증 끝나기 전에 일단 강의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쵸, 이제 뭐 그거는 승계 받는 다음 차주가 알아서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네요. 매우 솔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네, 솔직한 거예요. 버섯. 오랜만에 보네요, 버섯. 예. 네. 요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본어 같은데 아리가또 고자이마를 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그냥 붙이는 건가요? 후지와라 두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부점. 예. 후지에 두부. 네. 두부 가게 뭐 그런 글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 붙인 거예요? 해야지. 이 차도 아무나 살 수 있는 차량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 돈 있으면 개나 소나 다 타시잖아요. 우리 차주님께서 센스가 좀 대단하시네요. 네. 유머 감각이 아주 특출나십니다. 네. 돈 있으면 탈 수 있죠. 네. 네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게 네. 또 대단히. 네. 또 이렇게 또 리얼하게 또 찍어야 또 재밌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실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 쪽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혹시 정확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34. 34.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선택 옵션은 일단 퍼포먼스 시트랑 선루프, 그리고 이제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등급은 2.0 싱글 터보 22년식 아반떼 N이고요. 네. 지금 실 소유 거의 달수로 6달 정도. 이거 혹시 중고로 뽑으신 거세요? 아니요, 장기 렌트. 장기 렌트로. 네. 아반떼엔 수동이라는 거 22년식. 네네네. 그리고 선택 옵션은 방금 다 말씀 좀 해주셨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소유 기간은 6개월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 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10,000km 이제 막 넘었어요. 6개월 동안 10,000km. 네, 주말만 타는 차인데 10,000km가 주말 동안만 넘었습니다. 많이 탄 거죠?
많이 탔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퍼먹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장기 렌트.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장기 렌트는 좀 어떤가요? 감가를 네. 부담하고 싶지가 않아서 음. 그냥 마음 편하게 반납을 생각하고 뽑았는데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장기 렌트를 계약을 하면 한 몇 달 정도 걸려요? 차 받는 데까지? 4일 걸렸습니다. 4일? 네. 장기 렌트에서 차를 잡아둔 거를 오늘 차주님께서 가져오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선택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택권이 별로 없죠. 선택권이 그냥 거기에 주어진 걸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 수동이 또 있었나요? 원래 수동이 출고가 안 되는데 제가 좀 힘들게 뽑았습니다. 아니 힘들게?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되긴 돼요? 장기 렌트로? 수동이? 이제 중간에 그 해주시는 분을 좀 잘 만나서 그분이 이제 수동으로 좀 할 수 네. 있게끔 해주겠다. 장기 렌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선택 옵션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그래도 차를 사기 전에 선택 옵션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 생각 없이 산 차라서 그냥 수동이면 된다. 아반떼에는. 수동이어야 되고 네. 일단 시트 옵션만 들어가면 된다라고만 말씀드렸더니 이제 외관은 무조건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흰색은 없더라고요. 이건 무슨 색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그레이 색으로 뽑아서 랩핑을 둘렀어요. 랩핑을.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현대 기암이라고 하는 그 베라크루즈를 첫 차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베라크루즈. 아이서티로 갔다가 네. 뭐 제네시스 쿠페도 탔다가 네. 지금은 DL3 K5 데일리로 타고 이제 이거를 K5를 타시고 이건 세컨카로?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기추잖아요, 그렇죠? 그쵸. 기추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K5를 타시다가 아반떼 수동. 이게 솔직히 너무 답답해서 K5가? 네 이쁜 이쁜 쓰레기여가지고 K5는? 네 그거 1.6 터보죠? 아니요 입방 가솔린 입방 가솔린?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죽어도 0.6 아래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2000cc를 마지노선으로. 아니 그러면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고민하는 차종은 있었는데 네네. 월 납입료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차를 찾으니까 딱 맞는 차가 이 차밖에 없어서 뭔가 이제 예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월급으로는 한계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떤 거랑 또 같이 고민하셨던 거예요? 마음은 F바디 M3도 한번 쳐다만 봤다가 쳐다만 봤다고. 예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F바디 M3도 그게 돼요? 장기 렌트가? 되죠. 다 되는구나.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비용을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쵸. 일단 기름값은 이 차랑 비슷하게 먹어도 이제 아무래도 유지 보수할 때 뭐 하나 고장 나면 수리비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장기 렌트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수리 포함이냐, 수리 미포함이냐. 저는 네. 미포함. 미포함으로 네. 해서 포함으로 하게 되면 좀 많이 더 올라가겠죠. 나가는 그쵸. 비용이. 이제 저는 수리 그거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타이어를 포함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타이어가 출고 타이어가 미쉐린 PS4S여가지고 이제 그 타이어 그거를 하면은 네. 동급으로 안 넣어주고 그냥 뭐 콘티넨탈 뭐 이런 거를 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빼고 네, 이렇게 개인 자가 정비로. 네. 자, 등급이죠. DCT도 고민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고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무조건 수동. 무조건 수동? 네. 왜죠? 왜냐면 제가 스틱 트럭을 몰기 때문에. 트럭을? 네. 그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토는 한 10년 동안 오토만 타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이번엔 무조건 수동을 타보겠다. 잘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40km 일단 타긴 탔지만 일단 발이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뭐 맨날 클러치 밟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이제 정체하는 그러니까. 구간에서 이제 너무 힘들고 일단 이게 터빈이 바로 앞에 있어서 엔진열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운동화를 못 신어요. 발에 땀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 차만 탈 때만 슬리퍼를 신어요. 2차 할 때만. 네. 항상 이제 슬리퍼를 이제 실내화 주머니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학창 시절 때 들고 다니는 거죠. 그쵸. 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도 감성이 좀 있네, 그렇죠? 그쵸, 있죠. 이제 악셀 밟았다 뗄 때마다 이제 팝콘이 계속 터지니까. 자, 그러면 차량 금액이죠. 장기 렌트. 예. 혹시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 뭐 선수금이라든지, 뭘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몇 년? 저 네. 일단은 다 탈 생각은 아니고 월 납입료를 낮추자는 생각으로 5년 계약해놓고 네. 무보증으로. 무보증. 예. 무보증이면 사실 그냥 풀알바와 똑같은 거죠, 개념이? 그렇죠. 그럼 월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죠? 70만 원대 정도. 70만 원대. 네. 그런 계산 좀 해보셨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네. 현금으로 주어서 사는 것과 네. 장기 렌트로 해서 사는 것과 그 가격 차이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갭이 좀 차이가 좀 나지 않던가요? 그 갭을 네. 감가가 다 상쇄시켰어요. 감가가. 네. 왜냐면 차가 싼 편이 아닌데 이제 해가 갈수록 감가는 계속 낮을 거고 그렇죠. 산 금액에 비해서 이제 나중에 팔 때는 똥값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장기 렌트가 좀 더 유리하겠다. 그쵸. 감가까지 생각. 일단 보험도 제 그치. 돈으로 안 해도 되고 그치.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되기 때문에 혹시 한 얼마 정도 차이 나던가요? 사실 그런 거를 계산을 안 해보고 예, 그냥 안 월 해보고 나가는 그냥, 비용만. 예, 단종되기 전에 빨리 계약해야겠다. 단종되기 전에.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금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게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제가 면세가로 3,500 정도인데 네. 이게 면세가 없이 하면 그래도 거의 3,000 한 3,000 후반. 후반 정도 네. 예상하면 되겠네, 그렇죠? 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연료에 대한 질문이죠.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거를 넣고 계신지. 저 일반료 넣고 신나게 조지고 있습니다. 일반료 넣고. 네. 왜냐, 난 반납할 거니까. 그렇죠.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고급료 넣어보신 적은 혹시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네. 궁금하죠. 그러면 일반료만 넣었을 때 혹시 문제가 좀 뭐 노킹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나요? 있죠. 느껴졌나요? 예, 많이 느껴지죠. 많이 느껴지는구나. 확실히 네. 같은 수동 고급류 넣은 차랑 아이들링 시에 많이 차이 나죠. 그거는 아무래도 지인분 차겠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타보니까 좀 차이가 좀 있네. 그쵸. 이제 뭐 터보 터지는 것도 많이 다르고 한데 굳이 이 차에 고급류를 넣어야 될까 싶은 생각에 그냥. 그럼요. 뭐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동 넣는 비용이죠.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불 들어오고 나서. 일단 기름통이 40리터 조금 넘어서요. 가득 1,500원 중후반대로 기준으로 6만 원 넣으면 가득 찹니다. 6만 원.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그렇죠? 그쵸.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트립상 460? 잘 나오면 한 470 정도 찍히는데 실제로 타는 건 한 250에서 3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타고. 물론 이제 정석 주행하고 하면은 그렇게 타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한 번도 정석 주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차주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대에서 너무 차를 재미나게 만든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의 잘못이죠. 그렇죠. 네. 자, 실제 연비죠. 실제 타보시니까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시내는 한 잘 나오면 4km 정도. 4km 예. 시내 연비. 네. 고속도 그렇게 한 5? 잘 나와야 5, 6? 오유. 네. 그렇다는 거는 우리 멋진 차주님께서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그쵸. 계기판을 거의 끝까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네. 정말 이 차의 컨셉과 맞게. 네, 정말 정말 충실하게 타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그리고 또 이게 또 일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니셜 D에 나온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자, 한 달 유지비인데요. 한 달 유지비. 주유비만 좀 여쭤본다면 6개월에 많기로 한 달에 거진 한 1,500 좀 넘나가 보면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한 주유비로만 하면 한 어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생각하면 되나요? 한 네. 80만 원, 9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뭐지? 80만 원, 90만 원이요? 네. 기름을?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많이 나올 때가 그 정도고요. 네. 적게 나올 때는요? 평균 한 50, 60 정도. 아, 그래요? 네. 그치. 맞네요.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아까 250 계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유를 4번, 8번, 한번 8번 좀 이하로. 네, 한 40. 맞네요. 그렇죠. 그 정도. 근데 생각보다 수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수동이라 하면 연비 좀 좋다.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네. 포터나 디젤 이런 스틱을 탈 때는 연비가 좋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살면서 휘발유 수동을 처음 타봐서 그런가. 그리고 일단 RPM이 네. 낮은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이에 있어서 뭐 수동과 DCT 오히려 DCT가 더 연비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DCT는 또 수동처럼 좀 또 맛이 또 다르더라, 그쵸? 그쵸. 일단 네. 팝콘 터지는 것도 많이 다르고. 포인트가, 그쵸?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뭔가 현대의 아반떼 순정 외관 디자인은 별로여서 이렇게 다 바꾸신 건가요? 약간 사이버 그레이 색깔로 다닐 때는 네. 약간 날렵한 쥐새끼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리고 주말 폰카를 사게 되면 꼭 무조건 이 랩핑을 한 번은 해보겠다 하는 게 있어서 네. 질렀죠. 이 랩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쥐새끼는 좀 별로다. 그쵸. 어차피 한 번 할 거 좀 눈에 띄는 걸로 하고 싶다. 눈에 띄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 새 차를 해올까라고 이제 그러시길래 하지 말라. 그냥 편하게 이제 와달라고 제가 일단 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문구죠.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튜닝이잖아요. 이게 앙방텍스 뭐죠 이게? 나르디. 나르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차 타는 동생들이 동생분께서 자꾸 이렇게 막 뭐 하나씩 해놓고 볼 때마다 뭘 해놔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요타. 네. 도요타. 이건 뭐죠? 도요타? 원래는 저쪽에 이제 도요타 마크를 붙이려고 했는데 맞는 마크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예, 그래서 그냥 지금 탈거만 해놓고. 네. 이거는 이제 김포의 그 후지와라 두부가게라고 네. 그 차쟁이들 모이는 성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거를 팝니다. 그래서 직접 사신 거예요, 저거는? 네, 돈 주고 샀습니다. 아니, 그 동생분들이 손으로 써주는 거는 괜찮아 하는데 이런 건 또 사장님께서 또 사셨네, 그렇죠? 저거는 그냥 혼자만의 혼자만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 그럼요. 이왕 그 동생분들 좀 같이 좀 요것도 좀 해주셨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좀 네. 바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손에 때 묻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돈 안 드는 튜닝을 좀 해주셨네요. 그쵸. 네. 자, 네. 자, 그래서 일단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사이버 그레이 색상 말고 이 차량 전체적 외관 디자인 아반떼 차주님 평가. 네. 괜찮은 가성비라고는 생각합니다. 괜찮은 가성비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 일반 CN7에 비하면 뭐 스포일러 윙이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스포일러 윙이나 이제 앞에 공격적인 좀 약간 포인트 디자인들, 그리고 사이드 립, 요거 말씀하신 거죠? 예, 요거 다 순정이죠? 예, 네. 저게 이제 N의 시그니처라고들 하니까 나름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어디 보면은 뭐 디자인 중 같은 어디 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사실 좀 헤드라이트가 많이 아쉽긴 한데, 헤드라이트가요? 예, 왜요? 이게 조금 더 뒤쪽이 올라가는 게 아닌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갔으면. 예. 좀 누워 있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약간 신형 젠쿠.
예,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아, 웃고 있는 느낌. 자,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실내를 한번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궁금합니다. 실내. 과연, 네네. 실내는 아직 비닐을 안 떼고. 오, 실내는 비닐을 아예 안 드셨구나. 예. 이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서준님. 실내 디자인을 평가하자면 사실 정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집중력이 딱 예. 모아진다. 이런 진짜 디자인이다. 오로지 그냥 앞만 볼 수 있게끔. 앞만 볼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이제 계약을 하고 차를 딱 받았잖아요. 시승 해보셨나요? 아니요, 시승을 못했죠. 그러면 더 궁금한데 차 받고 나서 어떠셨어요? 받고 나서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동이 자꾸 꺼져가지고. 아니 포터 이제 그를 하시면 예. 비슷하지 않나요? 또 느낌이 또 다른가요? 이게 포터는 진짜 그냥 변속을 막 해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서 뭐 현대차가 뭐 다 거기서 거기겠구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딱 이제 캐리어 탁송 내리자마자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시동을 한 8번 꺼먹고 클러치가 좀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말타기를 한 10년 만에. 그랬었다. 일단 예민했다. 그리고 밟았을 때의 첫 느낌은 어땠어요? 가속력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딱 내가 원하던.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원하던 M3였는데 F바디. 그쵸, 이제 항상 쫓아다니는 차들이 그런 차들이. 그렇구나. 아니, 제가 이제 M 타시는 분을 찍으면은 항상 이제 아반떼 분들이 많이 따라오신다.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숙명인가요? 아니면 뭐죠? 라이버? 왜 시골 가로등 밑에 보면 나방들 막 빛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 아반떼 이 뽑기운이 있나요? 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왜냐면 이제 내장재 부분에 있어서 네. 저 기어봉을 보시면 네. 저게 뭐야? 이제 출고한 지 일주일 만에 파손이 돼가지고 블레이즈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일주일 있어요. 만에요? 네. 혹시 사실 뭐 너무 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아직까지는 포터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거는 저게 본드 접착되는 부분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파손된 게 아직 있습니다. 저거. 파손된 게 나의 뽑기운을 적어가.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고질병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저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우측에 떠요. 뭐 후측방, 뭐 전후 측방, 뭐 충돌 방지 센서를 점검하십시오, 막 이렇게 뜨는데 이제 그게 뜨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못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뜨는 거예요? 아니면 자주 뜨는 거예요? 계속 떠요. 난감하네요. 근데 뭐 처음 출고할 때부터 끄고 다녔어서. 근데 어쨌거나 뭐 보증 끝나기 전에 일단 강의 가야겠네, 그렇죠? 그쵸, 이제 뭐 그거는 승계 받는 다음 차주가 알아서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네요. 매우 솔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솔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뽑기운이 또 있나요? 뽑기운은 크게 아직까지는 그거 2개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일단은 이 전체 래피 그리고 휠도 하신 것 같아요. 예, 휠도 그냥 재생휠로. 재생 휠. 예. 아니, 휠도 별로였어요? 정말 예쁜데 옵셋이 지금 보시면은 요 휠 하우스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네, 맞아요. 이 옵셋을 좀 찾았다가 왜냐면 순정 옵셋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버가 순정이 마이너스 1.5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 있어서 8J55예요. 순정 휠 옵셋이. 그래서 이게 지금 8J42 이렇게 끼면 간섭 없이 딱 떨어집니다.
애초에 현대에서 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은 그게 돈 안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그냥 이런 차를 만들어 줬다는 거에 그냥 감사하시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튜닝, 튜닝은 이제 엔진룸 쪽에 엔진룸이요? 예, 아, 궁금한데요, 또? 엔진룸도.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아, 버섯. 아, 오랜만에 보네요, 버섯. 예, 네. 이건 인천에 있는 BCR이라는 업체에서 오, 이거. 인테이크 오픈 흡기를 해놓고 네. 요 안쪽에 보시면 블로우 오프 밸브가 이렇게 HKS 아, 저 비둘기 소리. 예, 아, 감성 아주 쩔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 이게 맵까지 잡아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는데 네. 그놈의 보증 때문에 보증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거는 뭐 잘 하신 것 같으세요, 튜닝은? 휠하고 전부 다. 오일 온도가 순정 필터 기준으로 조금 이제 RPM을 많이 쓰고 다니면 106도에서 110도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지금 상태에서는 99도에서 103도 사이. 오,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쵸, 많이 좋아졌죠. 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튜닝 하신 거죠? 아, 네네. 아, 그리고 여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본어 같은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 이게 저도 사실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그냥 붙이는 건가요? 후지와라 두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부죠. 예, 후지에 두부. 네, 두부 가게 뭐 그런 글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 붙인 거예요? 아니 만화에 붙어 있길래 만화 똑같이. 예, 그 만화 똑같이 붙인 거예요? 예, 그냥 똑같이 해달라.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멋있다. 이런 게 정말 차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시는 분. 찐이죠. 그리고 번호판도 이렇게. 아, 네, 그쵸. 해외 직구로 네. 일본 번호판. 예, 일주일 반 기다려서 이게 실제 번호판 떼면은 위험하죠? 저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라 네. 뭐 실제 번호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니, 요거를 떼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법적으로 뭔가를 뭐 허가를 받아야지 저렇게 할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타시는 분을. 예, 저도 봤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그 일본의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있는데 모델이 이제 뭐 지금 팔고 있는 GTR이라고 하죠. 닛산 GTR. 그 바로 전 모델의 R34 분노이질주에 나온 그 차 모델을 타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번호판은 또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은 그게 그냥 되나 봐요. 되는데 아반떼는 아무래도 현대를 만든 거다 보니까 그쵸, 뭐 국산차 뭐 준중형에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으로 가서 이 시트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장님, 좀 궁금한데요, 사장님. 이게 지금 이제 시트가 그냥 일반 전동 시트인 거죠, 알칸타라? 아니요, 아닌데 수동이에요. 버킷이네. 수동? 예. 아, 알칸타라 스포츠 버킷 시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만 봐가지고 네네. 여기 보고 나니까 이거 버킷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장님. 정말 몸을 잘 잡아줍니다. 몸을 잘 잡아준다. 인터체인지 진출할 때 120으로 돌아도 몸이 안 쏠려요. 그 정도 훌륭하다. 예, 네. 정말 진짜 코너에서는 M 못지않은 예. 와인딩에 최적화된 차입니다. 엉따는 빠져 있죠. 엄뜻까지는 있고 엉따 있고. 통풍이 없어요. 통풍이 없구나. 예, 제가 자꾸 이제 다른 차 중에 헷갈리는데 원래 버킷이 들어가면 원래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그쵸. 괜히? 원래는 이제 엄뜨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엄뜨가 있어요. 수동이라 그런 거예요? 원래 DCT는 없죠. DCT도 버킷 넣으면은 엉뜨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엉뚱까지만 통풍이 빠져 있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트는 내가 내 기준상으로 봤을 때 훌륭하다. 와인딩 정말 예, 정말 시트 포지션은 정말 훌륭해요. 시트 포지션 또한 예. 아주 훌륭하다. 혹시 이런 취향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혹시 있나요? 그 문신 돼지 육수충이라고 그러죠. 개돼지들. 개돼지들. 예. 아. 그런 사람들은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다. 네. 일단 옆구리에서부터 살에 밀려갖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타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좀 해야. 하셔야지. 이 차도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량은 아니다라는 거네, 그렇죠? 사실 돈 있으면 개나 소나 다 타시잖아요. 우리 차주님께서 센스가 좀 대단하시네. 네. 유머 감각이 아주 특출나십니다. 네. 돈 있으면 탈 수 있죠.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이죠. 이 핸들 어떠세요? 사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그렇게 막 굉장히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다. 적당하다. 네. 그냥 무난무난하다. 두께감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 무게감은 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들의 무게감. 물론 이제 설정이 또 따로 되잖아요. 가볍게, 무겁게 뭐 이렇게. 핸들 설정이라기보다는 네, 스티어링. 스티어링이 아니라 이제 그런가요? 서스펜션이 전자식이어서 아, 노멀 모드로 다닐 때는 좀 소프트하고 핸들이. 예. 아, M 모드로 갈 때는 약간 유압식 핸들, 그 옛날 9쿱 38 돌릴 때 그 느낌이에요. 오, 조금 빡빡해요. 빡빡하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만족, 불만족. 아니 좀 더 이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사실 뭐 준중형 포지션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은 나한테 핸들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어차피 많은 걸 바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죠. 뉴턴 했을 때라든지 주차했을 때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ELSD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주차 같은 것도 웬만하면 거의 한두 번에 끝나고 유턴도 정말 좁은 곳 아니면은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딱히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네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게 또 대단히. 네. 또 이렇게 또 리얼하게 또 찍어야 또 재밌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운전을 딱 했을 때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정위치에 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있죠? 제가 지금 79에 몸무게가 90 조금 아래. 좀 아래지만 내 포지션에서는 아주 그냥 잘 정위치 잘 있다. 예. 하면 될 것 같고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떤가요? 편의성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이제 대신에 저 빨간 색깔 DCT는 저 버튼이 부스트인데 네. 이제 수동 같은 경우는 뭐죠? 네. 레브 매칭을 껐다 켜고 하는 용도라서 어. 굳이 저 버튼을 저기다가 달아놨어야 했을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달아놨어야 했어요? 할 거면 차라리 네. 그 저기 패들 쪽에 이렇게 달아줬으면 패들 쪽에 네. 아싸리. 한번 그렇게 딱딱 눌러놓으면 2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예리하시네요. 예, 굳이 뭐 저거를 저기 눈에 보이는 데다 쓰지도 못하는 버튼을. 아무래도 현대에서 이제 기성품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수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쵸. 그렇겠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고. 이거 빨간색 버튼은 뭐예요? 이거 그냥 잠금 요거 여는 거죠? 그거는 언더네온을 제가 해놨는데 네. 합선 나서 불 날까봐 안 켜고 다닙니다. 네온스 불빛 들어오는 말씀. 예, 그 이제 밤에 사진 찍으려고 이벤트 하길래 싼 값에 했는데 싼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 합선 뉴스? 한번 났죠. 나가지고 불이 한 번 날 뻔해서 와, 연기 쫙 난 거예요? 퓨즈박스에서 이제 순도 1000%짜리 연기가 막 미친 듯이 우와. 나와가지고 바로 시동을 끄고 커터칼로 배선 다 끊어놓고. 또 그런 에피소드가. 네. 그래서 그 샵을 두 번 다시 안 가겠다. 샵도 잘 가야 됩니다. 네. 네. 이벤트 한다고 좋다고 해 가시면 큰일 납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는 모니터죠. 계기판이죠. 네. 이 보니까 풀 디스플레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편의성, 시한성. 정말 필요만 하는 그런 정보들만 딱 나와요. 필요만 하는. 예. 불편하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일반적인 K5 디스플레이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도 다 할 수 있고, 뭐 이제 공기압 같은 부분도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M 모드를 켜놓으면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경주마한테 각설탕 먹여놓으면 정신 못 차리고 뛰어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정말 그냥 나는 달리겠다.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겠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K5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쵸. 좀 이런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거 정보를 띄워주면 좋은데 정말 달리기용으로만 필요한 것만 딱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모니터도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예, 근데 저거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모니터는. 예.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라디오랑 공조기 쪽은 불편하신 게 따로 있나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다.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 터치식만 쓰다가 버튼을 또 쓰니까 벌써 터치식만 쓰시다가. 예, 저게 좀 많이 거슬리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터치를 메인으로 차를 때 타시니까, 그렇죠? 진짜 그건 이제 누르면 막 네. 띡띡 소리가 나는데 비품이 나는데 이거는 비품이 안 나니까 안 나니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거 또 있나요? 또 불편하신 거 또 있나요? 그거랑? 그 정도? 예, 그 정도라 보면 되고, 뭐 밑에 기어부 쪽에는 딱히 버튼이 없는 것 같고. 예. 실내 비닐을 왜 안 뜯으신 거예요? 그냥 사실 귀찮아서 안 벗기는 게 더 많은데 귀찮아서. 그냥 항상 탈 때 세차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좀 없잖아 있어서. 그러네. 예. 탈 때마다 세차 느낌, 그럴 수 있죠. 지금 K5도 보면은 구석구석 안 벗겨진 비닐이 아직 많아요. 야, 그거 나중 지나면 떼기 힘들어져요. 어차피 그 차도 이제 뭐 다음 차주가 알아서 다음 차주가 이제 알아서. 예, 실내 뭐 클리닝을 돌리던 뭘 네네. 하던.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죠.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지 컵홀더 쪽. 그건 막상 타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어. 부족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넓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준중형 사이즈에 걸맞는 사이즈. 걸맞는 사이즈? 네. 넓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21세기의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네. 15년식 i30도 저 팔걸이가 네. 폴딩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게 됐는데 이건 2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던 시스템도 없어지고 이제 뭐 저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해요. 팔걸이 부분도 네. 약간 이제 오른팔 걸쳤을 때. 예, 기어를 짧구나. 시트 포지션이 앉으면 네. 저 사이드 브레이크 쪽이 팔 뚝 중간이 닿고 그러니까 컵홀더에 커피를 놓으면 기어를 변속할 때 빨대를 무조건 조수석 쪽으로 다 밀어놔야 돼요. 변속할 때 팔이 자꾸 걸리적거려서 좀 많이 불편해요. 저게 좀 더 아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승차감 서스펜션 이제 차주님. 승차감 서스펜션. 아까는 이제 핸들 쪽 무게감을 제가 좀 여쭤봤었는데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 일단 순정이죠? 예. 서스펜션은 네. 전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일반 CN7 승차감은 노말이면 느낄 수 있는데 일단 M모드를 켜면 도로에 돌멩이 하나까지 엉덩이에 다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정말 하드하고 노면이 특히 고속도로 터널 같은 쪽 지나갈 때 노면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그냥 그 잔진동들이 전부 다 시트로 올라와서 정말 장거리 운전할 때는 휴식을 한 번씩 하고 가야 지치지가 않아요. 차주님이 이 차 승차감 서스펜션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달릴 때는 정말 좋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가면 정말 눈치가 보여요. 진짜 조금 속도 내다가 노면이 안 좋은 곳 지나가면 진짜 바로 기싸대기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죠. 등짝 스매싱은 맞아봤죠. 천천히 다녀라. 천천히 다녀라. 네. 그러니까 이제 달릴 땐 좋지만 이제 쉴 때 이제 좀 피곤할 때는 좀 힘들다. 쉬어줘야 된다. 저 장거리는 장거리는. 하지만 M모드 안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차를 사는 이유가 그치. 없으니까. 그 조수석 승차가 여친님도 그 부분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쵸. 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고. 그쵸. 뒷자리 승차감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부모님을 뭐 태우셨다든지 아니면 지인분이라든지 태웠을 때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네. 벨트를 하지 않으면 네네. 벨트요? 예,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저쪽에 가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차 재밌는 거죠. 그쵸. 그리고 승차감도 벨트 안 하면은 이쪽 가 있고. 네. 일단 제 차를 탔던 모든 동승자들은 네. 이 손잡이랑 이 위에를 항상 잡고 타더라고요. 위에를 네. 굉장히 베스트 드라이버신가 보네요. 네. 아, 이게 네네. 저는 살살 태워주려고 했는데 네네. N을 느껴보고 싶다 얘기해서 아. 한번 세게 밟아달라. 그래서 그냥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아, 이것도 진짜 비닐이에요? 노란 색깔? 네. 와, 대박이다. 이거 아직도 이렇게 또 다 해놓으셨구나. 예. 노란 색깔이네. 흰 색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뒷자리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타이어를 많이 싣고 다녀서. 타이어요? 예. 아, 타이어를 왜 싣고 다니세요? 아, 이제 이 순정 타이어가 네. 개당 한 55만 원 이래가지고 너무 비싸서 네. 제 N 모임에서 이제 중고에 올라오는 타이어들을 뭐 한 트레드 85, 75 이렇게 남은 거를 중고로 사와서 계속. 사재기 사재기를. 나중에 끼려고. 아주 검소하신 분이죠. 그쵸. 검소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 아반떼를 패밀리카로 쓰신 분을 제가 며칠 전에 찍었거든요. 그쵸.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네요. 예. 근데 사장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절대 못 쓸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그게 네.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네. 패밀리카로 쓰면서 고성능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운전을 밟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드라이빙. 이런 취지다 하면 쓰셔도 무방한데 저는 그런 취지로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승차감이 노멀에서 놓고 타면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한. 굉장히 소프트한 편이에요. 굉장히 소프트한 편이다. 자, 가속력이죠. 사실 가속력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기대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죠? 그쵸. 라고 재원상 제로백이 5.3초니까 이제 전자장치 다 끄고 런치 스타트 쓰면은 그거보다는 뭐 0. 몇 초 더 땡겨지고 그럴 것 같긴 한데 0.4초대. 한 번도 런치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건 또 의외다. 왠지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벨로스타 N이 초창기 1세대 나왔을 때 이제 런치 스타트 때문에 구동계가 많이 박살나는 걸 봐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속력도 지금 현재 좀 질렸나요? 아니면 지금도 재밌나요? 슬슬 질려가고 있죠. 질려가고 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꿈속에서 이 차를 타시면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는 한 275까지는 275. 밟아본 것 같습니다. 와, 275. 대박. 자, 그렇다면은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정말요? 네. 꿈속에서. M모드였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잡아줘서 그렇다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야, 그리고 시트도 한몫했겠죠? 버킷도? 타이어도 어느 정도 이제 부분이 있고 시트가 제일 크고 그리고 차량 나중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참조해서 보실 때 아시겠지만 그 스트럿바가 아니고 롤 케이지가 트렁크에도 있습니다. 순정이 빨간 색깔 있어요. 예. 가운데 있어요. 부분 보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 안정은 정말 훌륭하다. 자, 반대로 이제 브레이크죠. 이 차의 브레이크는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앞쪽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앞쪽 브레이크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장님. 이게 옵션을 넣지 않은 일반 그냥 N 브레이크인데 이것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 사장님께서는. 서킷에서도 3, 4세션은 버틴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굳이 옵션을 넣진 않았어요. 차주님 또한 실제로 타보니까 충분한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공도에서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코너링이죠. 와인딩 tas을 때 이게 딱 어땠을 때 그런 느낌을 딱 받으셨어요? 이 정도라고? 일단 네.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제가 항상 감동을 하는 게 뭐냐면 K5는 악셀에서 발만 떼고 이제 관성으로 이렇게 핸들을 카운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 나가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악셀 밟으면서 돌아도 돌아 나가는. 아,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수동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래도 수동 약간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이거 기업이가? DCT에 비교하자면은 네. DCT는 RPM이 한정적인데 이거는 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6350. 그게 제일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단점? 장점 아닌가? 단점은 뭐죠? 그게 이제 RPM을 레드존까지 끝까지 쓰면 그게 단편적으로는 괜찮은데 장기간 누적이 되면 이제 미션 쪽에도 많이 무리가 가고. 하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그거는 후차주 문제다. 일단 제가 탈 때만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정말 솔직하시. 네. 네, 지금 이제 슬슬 한번 블루에즈 가서 보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특이사항은 딱히 기업에 대해서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네. 길어, 짧아 이런 것들. 네. 길어요. 길어? 예. 네. 이게 다운 칠 때 보면은 3단에서 2단 내려올 때 거의 90 정도니까 거의 3단쯤에 100을 넘어요. 5단도 잘 안 넣죠. 5단 가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요. 끝나 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1.6 터보 차들 기준으로 네. 달리는 차들하고 달려보면 5단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1단에서도 많은 속도를 낼 수 있고 치고 나가는 게 일단 다르니까. 좋은 거네요, 한마디로. 긴 게. 그렇죠. 사장님 또한 또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또 있네. 그 정도? 네, 뭐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되게 끝인 것 같다. 자, 모드별 변화죠. 이 차는 사실 DCT를 하면 뭐 에코, 노멀, 뭐 스포츠, 막 M 모드 이렇게 딱 있는데 수동은 어떤 모드만 딱 있나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똑같이 에코도 있고 예, 노멀, 에코, 스포츠.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쓸 일이 없죠. 에코에서 수동으로 해서 밟으면 RPM이 좀 늦게 밟히겠구나, 천천히 밟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겠죠? 일단 리스폰스가 네. 달라요. 그렇겠죠. M 모드는 악셀을 밟으면 리스폰스가 바로 반응을 하면 에코 모드는 약간 한 박자 늦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이렇게 또 설정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커스텀 모드로. 그렇죠. 내 입맛대로 가능하잖아. 예, 근데 만질 줄을 몰라서 그냥 M 모드만. 예, M 모드만 놓고. 예. 아니, 컴포트하고 에코하고 스포츠하고의 차이점은 전부 다 리스폰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차이를 써본 적은 없어서. 써본 적 없어. 뭐냐, 오로지. 사실 이 차는 길들이기 안 하셨죠? 그냥 첫날부터 풀었어요. 그렇지. 네. 솔직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에 뭐 이렇게 솔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실은 차준경 스타일이신데 되게 막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예, 말씀하신 그쵸. 분들 좀 계셨는데 솔직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네. 정말로 내가 타면서 실제 리얼한 후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의 엔진은 배기음인데 다 순정이죠? 예. 배기 같은 경우는. 네네. 이 순정 배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차주님 어떤가요? 작나요? 큰가요? 아니면 딱 괜찮은 것 같나요? 네. 큰 거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 한 번씩 놀래서 욕을 하는 거 보면은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만족, 불만족? 저는 만족이죠. 사장님 만족. 네. 팝콘도 만족하고. 팝콘은 좀 많이 아쉬운데. 팝콘은. 예. 근데 뭐 안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한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쵸. 어떤 분은 직관에 막 다운 파이프 막 해가지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요? 저는 보증을 포기 못 하겠어서. 그건 또 보증도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순정 다고 있다. 네.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죠. 이 차의 스피커. 일단은 그냥 순정이시죠. 네. 보스인가요? 보스네. 네. 순정이. 이 차의 스피커, 보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음악 들었을 때. 돈 주고 싸제 다시는 게 낫습니다. 돈 주고 싸질 달아라. 네. 왜죠? 지금 그냥 제 데일리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볼륨이 10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데 이거는 그에 비슷한 음량을 내려면 네.
한 30에서 35까지 올려야지 비슷한 음량이 나와요. 그리고 음질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부터 저는 오디오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서 그랬지만 딴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오디오를 바꾸시는구나. 네. K5가 아마 크렐이죠? 크릴 옵션은 없어요. 아, 그런데도? 예. 아, 이거 데일리 카라면 K5와 비교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런데도 스피커 같은 경우 내 기준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아, 네. 자, 실내 사이즈죠, 차주님. 뒷자리인데,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레그룸이 네. 준중형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차가 넓은데 네. 저 시트 때문에 음. 정말 좀 불편하고, 아, 시트 때문에 요거 앞에 예, 버킷 때문에? 움직이는 각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요. 아, 지금 뒷자리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운전석은 제가 이렇게 항상 당기고 다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이쪽은 넓는데 네. 저쪽은 이제 여자친구가 항상 타는 자리여서 아, 저쪽 말씀하시는구나. 네, 저쪽도 그렇고 일단 뭔가 물건을 꺼낼 때 네. 일반 차들은 그냥 허리만 싹 돌려갖고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인데 네. 이 시트는 제가 처음 앉아봐서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약간 이제 이게 버킷 때문에 물건 네. 계속 꺼내기가 네, 저쪽 옆구리가 자꾸 걸려서 혹시 뒷자리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앉아본 적은 없어요. 앉아본 적 없고 예, 뒷자리 거의 한 태워본 못 적 있죠? 그 친구분하고 태워본 네, 적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등받이 각도는 헤드룸, 레그룸에 있어서는 별 말씀 안 하셨죠? 뭐 컴플레인 같은 거 받아본 적 있나? 뭐 좁아, 넓어, 뭐야? 이렇게. 넓다고 아, 하더라고요. 넓다고. 네. 아, 아반떼라서 작을 줄 알았는데 거의 음, 중형 사이즈만큼 넓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넓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다. 자, 트렁크 사이즈죠. 이 차에 혹시 트렁크 좀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정리를 아, 괜찮아. 개인 정보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자, 일단 이 차의 트렁크 사이즈는 차주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 굉장히 넓다. 예. 딱히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트렁크가 전동이 아니죠? 예. 아, 다 수동이에요. 다 수동. 차도 수동인데 이것도 수동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아반떼 N 2.0 수동 장점. 유부남의 조선 포르쉐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내연기관? 마지막에 보시는 내연기관. 그리고 또 장점. 그러니까 현실적인 직장인들의 음. 그냥 펑카. 펑카. 네. 그리고 또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이렇게 붙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돈 씨가 제일 맞아서. 이제 단점 가야죠. 단점 그쵸. 그 돈 씨. 그 돈 씨. 3천만 원 후반이니까 그렇죠? 그 돈이면 네. 진짜 사실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이 차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예. 단점. 차주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 살 때 돈 보탠 거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입 있어라. 닫고 있어라. 그리고 또 단점. 또 타보시니까 이 차의 단점. 너무 돈이 아까워요. 여기다 뭘 더 하기는. 돈이 아깝다. 예, 정말 돈이 아까워요. 뭐 다른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데 N을 타는 친구들은 이제 뭐 차에 뭐 배기도 하고 그쵸.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일반 N 라인이나 일반 CN7을 사서 이 룩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차에 저렇게 돈을 바르느니 그걸 좀 모아서 더 윗급을 가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CN7 그냥 일반 CN7 분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룩을 하기에는 돈이 아깝다. 그렇죠. 그러시구나. 이 차의 단점은요? 타보시면서 이 차의 단점이 좀 있던가요? 일단 출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출력이. 네. 재원상 280마력인데 실제로 재보면 280은 커녕 한 250만 나와도 잘 나오는 그런 거라. 그럴 수 있죠. 동급 대비 차량이 A40, AMG인데 그냥 가속력부터가 많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과연 동급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까. 같은 2000cc대에서 A45가 끝판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약간 중간 보스. 중간 보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타보니까. 국산 차인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국산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비랑 이제 메인터넌스 같은 부분들이 보증이 끝나서 수리를 할 때 일반 차들보다 이제 수리비가 조금 더 나오고 일단 간단한 예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일반 그냥 준형 준중형 같은 거는 뭐 5, 6만 원이면 뭐 앞에 두 개를 갈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는 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간 적은 없는데 한 20만 원 돈은 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이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그럴 수 있겠네요. 접근성이 좋은 차면서 접근하기 어려운 차죠. 그리고 또 단점.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아,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예, 돈 쓰기 아까운데 보면은 뭘 하고 싶고 근데 그러자니 단점은 예 그리고 또 단점.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6개월밖에 안 돼서 6개월 동안, 6개월밖에 안 되셔서. 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사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괜히 이걸 그때 엠뽕 맞아가지고 괜히 이걸 사가지고 다른 거 어떤 거요? 이거 말고 차라리 뭐 미아타나 이런 거 보면 미아타 MX-5. 뚜껑이 열리니까 가격도 아마 조금 비쌀걸요. 그렇죠? 중고로 따지면 거의 뭐 한 4, 500만 원 돈 4, 500만 원 정도. 네, 차이 나는데 할부로 따지면 뭐 몇만 원 차이 안 나니까. 그렇죠. 차라리 미아타 사면 어땠을까? 차도 좀 더 조그마하고. 그렇죠. 출력은 미아타보다 그냥 이게 더 좋지 않나요? 아반떼가? 훨씬 좋죠. 출력 좋은데 좋지만 무엇 때문에? 코너링? 와인딩? 아니면 뚜껑? 일단 오픈 에어링이 안 되는 게 오픈 에어링. 제일 크죠. 오픈 에어링.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미아타를 좀 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자, 보증기한 내에 수리하신 거는 아예 없고요. 예, 아직은 없죠. 가야 될 거는 몇 건 있지만. 네, 그렇죠. 한 대여섯 개 됩니다. 대여섯 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예, 예. 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이죠. 사실 블루엔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기아를 또 가보셨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비성이 굉장히 저번에 이거 블로우프 밸브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정비하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음. 정말 정비하긴 편하고 부품도 그렇게 막 성능에 비하면 엄청 비싼 편은 아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년생들이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조금은 무리가 금액대가 있다. 아무래도 K8을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비교가 되시는 거죠. 자, 소모품 유지비용은 다 말씀 좀 해주셨고,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네. 예, 한 200 정도? 200 정도만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00 정도만 차에다만 쓸 수만 있다면은 차주님처럼 풀할부로 해가지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이 차의 고질병 결함 장고장인데 뭐 있나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뽑기. 전방 충동을 그런 거. 예, 그거랑 그 기어봉. 저런 예, 기어봉 두 가지 정도. 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이죠. 이 차의 잡소리 풍절음 어떠신가요? 많이 심해요. 많이 심하다. 한 속도한 몇 정도에서? 일단 180 넘어가는 순간부터 네. 약간 바람 소리가 미친 듯이 들어와요. 실내로. 근데 감안하고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180이요? 네. 180 전까지 괜찮네. 사실 괜찮지는 않은데 몇부터 약간 좀 신경 쓴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달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내 기억상으로 180 넘어간 걸 일단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거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 아반떼 수동 있나요? 아직까지 크게는 없는 그게 것 없는 것 같다. 같아요. 오히려 DCT가 더 말이 많아서 정말요? 왜요? 어떤 면이? 그 리콜이 이제 DCT들이 이제 하나둘씩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네, 뭔가 타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건식 습식 얘기하면서 막 보증 리콜 막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사실 수동은 그런 게 없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죠.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그돈 씨,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컸고요. 그게 제일 컸고. 굳이 하나를 더 샀어야 됐냐. 기존 차 있는데. 예. 같은 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차감이죠. 지금 이제 랩핑을 했을 때와 랩핑하기 전에 하차감 다르죠? 많이 다르죠. 랩핑하기 전에는 거의 하차감이 없었죠. 그냥 내리나 보다. 내리나 보다. 랩핑하고 나서 이거 뭐지? 딱 보면서 지금 어떤 하차감이 좀 느껴지나요? 많이 쳐다보나요? 일단 카메라를 먼저 들어요. 카메라를? 예. 아. 차가 랩핑이 신기하니까 네. 어디 이제 차쟁이 카페 같은 데 가면 네. 다 구경하고 와, 이거 이니셜 D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일본인가? 이 차에 이걸 왜 했을까? 이 차 이거를 그런 게 제일 많았죠. 그런 게. 네. 아니 좀 이쁜 것 좀 하지 왜 이렇게 좀 씹덕 같은 걸 했냐 하면서 얘기하길래 나이 들기 전에 해야지 언제 해보겠냐. 이게 뭐 저 눈에는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괜찮아요. 보는 되게 신박해. 되게 약간 예. 신선하다. 여기가 내가 지금 현재 일본에 와 있는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 받기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 랩핑을 하고 이 차를 이제 일본 다이고쿠에 한번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예. 대박. 계획을 다 했는데 우와. 장기레트는 안 된다. 해주지. 많이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보겠죠. 아반떼 N 수동. 네. 꼭 알아야 될죠. 이건 꼭 알아야 돼. 일단 기름값 신경 안 쓰고 타실 수 있는 분이면 사도 크게 문제가 없다 봅니다. 기름값, 유류비. 네. 유류비하고 꼭 알아야 된다. 부연 설명 아까 다 해주셨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H 마크를 지금 뗐는데 뒤에 있는 거 어차피 도요타를 붙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네. 사이즈가 없어서. 앞에는 뭐죠? 앞에 이게 H가 빠져 있는데. 몰딩이에요. 요렇게 네.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마크를 떼고 붙이죠. 양면 테이프가 요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요걸 요대로 갖다 붙이면 뭔가 좀 H가 좀 별로였네요. 정말 별로죠. 정말 커요. 너무 커서 작으면 괜찮아. 이만해요. H. 현대가 이만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작았으면 그냥 뒀겠죠? 작아도 뗐죠. 작아도? 네. 약간 이제 컨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H에 약간 좀. 예, 일단 트레노 86이라고 해서 이니셜 D 나오는 차 보면 앞쪽에 마크가 없기 때문에 컨셉에 맞춰서 갔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 건데, 만약에 차주는 지인분께서 나도 이 차 사고 싶다. 야, 근데 뭐 선택 없이 뭐 해야 돼? 나도 수동 사고 싶어. 야, 선택 없이 뭐 해야 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시트 옵션은 넣으라고 해요. 무조건 시트 옵션? 예. 왜냐면 일반 이제 컴포트한 시트가 저 시트가 아닌 일반으로 달려 나오는 시트는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이 시트만은 무조건 넣어라.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굳이 취향대로. 굳이 이제 휠이나 뭐 단조율 같은 옵션도 있고 네. 브레이크 옵션도 있고 이제 퍼포먼스 흡기 옵션도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시트만 넣으라네, 그렇죠? 네. 버킷만. 썬루프도 넣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넣어보시니까. 저는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걸 네네. 샀지만 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필요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거가 이 차의 경쟁 차종이겠죠? 그렇죠. 아반떼, 아까 천연씨처럼 뭐 M3. 물론 이제 뭐 금액을 떠나서 이 차 어떤 분이 이 차를 어떤 거랑 많이 비교를 많이 하시나요? A45? 예, 그렇죠. CLA나 CLA. A45나 요즘 뭐 GLA 음. 뭐 이런 거를 많이 비교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차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그냥 자기 위안밖에 안 된다. 어떤 뜻이죠? 이미 성능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같은 CC라고 해서 경쟁 차종으로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억지다. 억지다. 차주님 그 차 중에서 아반떼 N을 타고 계시잖아요. 수동을. 네.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 경쟁 차종. 네네네, 거기서. 저는 벤츠를 추천하죠. 벤츠, GLA? CLA?
아 저는 A45. A45 AMG. 네. 아, 지금은 4호가 없으니까 3호요. 3호. 아, 신형. 3호를 추천해 줄 것 같다. 이 차는 뭐 아까 말씀하신 다 단점들이겠죠. 차 출력이라든지 그쵸. 출력이 제일 크죠. 출력 때문에. 아,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 그런 경우 나 지금 이 차 추천 못 하겠어. 그게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이제 뭐 너 그런 경우냐? 다음 이 차 추천 못 해주겠는데 뭔가 편안한 승차감을 좀 원하신다던가. 아 편안한 승차감? 그럼 이- 벤츠를 예를 가셔야 됩니다. 그럼 벤츠. 네. 또 너 그런 경우야? 다음 나 이 차 추천 못 해. 또 다른 특이사항이 좀 있네. 하차감을 원한다. 랩핑하면 되잖아. 이렇게. 랩핑은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왜요? 그냥 퍼포먼스 블루색으로 출고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 퍼포먼스 블루로 해도.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색깔이 이제 1세대 K5 막 양스럽게 막 이렇게 포장될 때 지금 그 시그니처 색상이 약간 그런 이미지로 가고 있어서 저는 사실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해줘라 하면 저는 벤츠를 추천해요. 벤츠 추천할 것 같다. 자, 이 차에 대해서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란 한 줄 평으로.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란. 네.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 네. 뭐죠? 고출력은 타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아, 그냥 가성비로 탈 수 있는. 가성비 탈 수 있는.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3점 정도. 3점? 마이너스 2점은 어떤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렇죠. 가성비랑 이제 출력. 출력. 그게.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정말 매력점 또 사겠죠? 그렇죠. 정말 매력이 있으면 다시 사겠죠. 그렇죠. 과연 또 다시 사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냈던 돈이 다 환수가 됐어요. 차는 다시 없어졌고. 차를 당장 사야 돼. 그래도 안 살 것 같아요. 안 산다.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출력에 이미 목마름을 느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차라리 중고로 제네시스 쿠페를 사지 않을까요? 젠컵을 사지 않을까. 네. 아, 감성으로 탈 것 같으면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고백이랑을 타는 게.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대단한 차도 아니고 그냥 뭐 현대에서 만든 팬 서비스 개념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냥 출력과 옵션 그리고 밸런스. 알겠어. 끝. 예, 그게 끝이에요.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